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7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지 3년 만에 갈라서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말과 행동이 정상인 건지 아낌없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남편과 한창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도 요즘의 날씨처럼 상당히 더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한창 서로 좋아할 때라 더위를 이겨낼 정도로 저희는 깨가 쏟아졌고 서로에게 관심도 많았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부모님의 얼굴을 뵈러 집에 들어갔었는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해 남편을 바라봤는데 신경도 안 쓰이는지 저를 그냥 인사시키더라고요. 얼떨결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정말 살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에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예비 시모를 방에 들여보냈고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끌더니 주방 식탁에 앉혔어요.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어차피 엄마랑은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거든. 아빠가 워낙 싫어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먹었었어. 아빠 식사가 끝이 나면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 되니까 일단 우리부터 먹자. 그래도 그렇지.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오는 날인데 따로 음식을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눈치 보여 죽겠다고.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볼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물어봐. 괜히 우리 아빠 심기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거야. 한번 폭발하시면 그땐 걷잡을 수 없다고. 그러니 그냥 먹자. 그런데 어머님 모습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옷차림도 그렇고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신 거야? 나한테 이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쓸데없는 말 해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별로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 그리고 어차피 얼굴 볼 텐데. 남편과 주방에서 쑥덕거리고 있는데 시부가 볼일을 끝내셨는지 식탁에 앉으셨고 식기 전에 먹으라면서 그때부터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조금씩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고 들고 계신 젓가락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입맛이 없으시다며 저를 바라보면서 많이 먹으라는 한마디를 하신 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이럴 거면 왜 약속을 잡고 오라고 하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밥 하나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 체할 것만 같아 그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방문을 살짝 열어 상황을 살핀 뒤 시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걸 확인하자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모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아, 우리 엄마는 듣지를 못하셔. 그래서 지우 너를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수화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음식이 다 식은 것 같다고 다시 데워서 주겠다네. 그동안 지우 너에 대해 많이 궁금하셨대.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도 이해 좀 해달래.
원래 아버지가 상당히 무뚝뚝하신 편이셔서 말수가 적으시거든.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성격이라 지훈이가 이해 좀 해줘. 어머님이 청각장애를 앓고 계셨구나.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 옷차림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밖에서 막 일하시다가 오신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시잖아. 옷이 없으신 것도 아니실 텐데. 오늘 같은 날 왜 여기저기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계신 거야? 내가 여기 처음 오자마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계셨잖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안 원래 그래. 아빠가 좀 엄한 편이신데 엄마가 뭘 잘못하셨겠지. 나는 어렸을 적부터 자주 봐와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밥이나 마저 먹자. 그리고 엄마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셔서 옷이 좀 그런 거니 이해해줘. 남편은 시모의 모습을 그동안 계속 봐서 그런 건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시모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했었던 게 저희 부모님은 서로를 전혀 헐뜯거나 자식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항상 노력하셨는데 남편의 집안은 저희와 정반대여서 걱정이 많이 됐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신 시모를 바라보며 셋이 둘러앉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모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수화를 배워야 하는 것도 걱정이었죠. 그렇게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편을 쳐다봤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먹지 않고 왜 일어나? 입맛이 없어? 아까부터 잘 먹질 못하네. 하긴 오늘 좀 어수선하지. 지윤이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이 원래 좀 이래. 아버지는 엄마가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보시거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사람 사는 환경이 전부 다르듯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을 지어 너에게 처음 들어봐.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아빠가 청각장애인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런 거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어머님의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옷은 그게 뭐고 완전 노숙자들이 입는 누더기 옷이잖아. 당신이랑 아버님은 멀쩡한데 왜 어머님만 저런 옷과 모습을 하고 계신 거냐고.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 솔직하게 전부 얘기할게. 우리 엄마 지하철 출구 앞에서 껌 팔고 계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사람들 퇴근 시간이라 아빠가 지하철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야. 그래도 몇 시간 정도 있으면 꽤 쏠쏠한 금액을 벌어오시거든. 더군다나 청각장애까지 있으셔서 사람들이 더 안쓰럽게 보는데 한몫하지. 그리고 옷까지 너덜너덜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껌 한 통 사준다고. 특히 어버이날 때는 우리 집안 외식할 정도로 많이 벌어오신다니까. 태어나서부터 거의 한평생
아빠가 껌파리 시킨 거나 다름없지. 나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엄마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과거에 가난했던 우리는 입에 풀칠 정도는 했었으니까. 남편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얘기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청각 장애인 시모를 그동안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외식을 했었다는 거 보면 한평생 껌파리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시부가 관리하면서 호의호식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하철 어디에 시모가 계신지 물어보게 되었고 몇 군데 위치를 알려줘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한 뒤 시모를 찾기 위해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알려준 지역을 돌며 계실 만한 곳은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출구 앞에 앉아서 껌을 팔고 계신 시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들이 전부 사실인 걸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달려갔고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애써 웃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수화 동작을 하고 계셨지만 일단 바닥에 놓인 껌통부터 전부 다 주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부축한 뒤 차로 모시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있는 힘껏 꽉 쥐곤 놓아주지 않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저에게 환한 얼굴 표정을 보이며 바라보던 시부였습니다.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시부를 뿌리친 뒤 차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냐고요? 몰라서 물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도 아니면서 왜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는 건데? 한 번만 더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쓴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럼 아버님이 하신 행동은 잘하셨다는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 어머님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이용해 돈을 벌면 기분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할걸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상황이 정리가 될 듯 하네요. 일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강하게 나가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시부는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말만 집으로 가신다고 하실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시부의 뒤를 쫓았어요. 다행히도 집에 도착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을 할 수 있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 머리채를 잡았던 좀 전의 상황이 기억 속에 자리 잡혀 버렸는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어요. 그래도 한바탕 난리를 쳤으니 더 이상 시모를 괴롭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시부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해서 시모를 모시고 지하철 진입로 입구를 매일 바꿔가면서 제 눈을 속이려 했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서로 좋지 않은 결과만 남을 것 같아 남편과 따로 만나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아버님, 최근 일들 때문에 더 이상 나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당신도 아버님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더 답답하다고.
당연히 지효 너가 최근에 계속해서 아버지 일을 방해해서 문제가 생긴 건 맞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며 단단히 화가 나셨어. 그래서 나도 더 조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지효 너는 나랑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 거야? 솔직히 지금 행동을 봤을 때 나랑은 더 이상 엮이지 않으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던데? 그래서 나도 쉽게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안 좋게 보고 있잖아. 잘 생각을 해봐. 어떻게 본인을 낳아준 엄마를 지하철에서 껌파리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그게 나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닌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니 결국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한동안 잠시 뜸하시길래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시모가 껌팔러 지하철에 나오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겪게 된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지 저와 둘이 헤어지지 말라며 자신이 바뀌겠다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했던 것 같다. 지효 너의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 어른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짓을 해온 것 같아. 지금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민석이에게 대충 들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혼까지 없었던 일로 하게 됐다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걸 목표로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번 주 주말에 아버님 댁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찾아뵐게요. 시부는 자신이 바뀌겠다며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언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겉으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준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모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댁으로 다시 찾아갔고 처음과 달리 저를 보고 웃어주며 반갑게 맞아주는 시부와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남편 또한 상당히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 때문에 약간 경계를 하게 되었지만 최대한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소파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봤자 무의미했어요. 그리고 그날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던 시모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안타깝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시던 시부는 많이 괴로워하시며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시모가 왜 누워 계신 건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시모는 대장암으로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시지 않고 왜 집에서만 누워 계시냐고 물어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되었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제대로 된 삶조차 누리지 못하신 시모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와의 결혼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고 결국 저희는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시간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새아가가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아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지금 시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지만 곁에 있어줄 수 있겠니? 시부의 말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임종을 앞둔 상태의 시모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짐을 싸고 시댁에 도착한 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을 도와드리며 시모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에서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히 짧았지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무언가를 건네주셔서 손을 펼쳐보니 껌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껌종이를 왜 저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어 살펴본 순간 안쪽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과 시부의 틈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껌종이 안쪽에 있는 글씨를 살펴보니 주소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통 머릿속에는 왜 주소를 남기신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장례가 끝나고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주소가 적힌 위치를 향해 서둘러 차를 몰고 달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한쪽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낯이 익은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눈에 띄어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간 차량 안에는 시부와 남편이 함께 타고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길래 서둘러 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쫓아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름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부는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날이 점점 어둑해지려 하자 그 순간 남편이 먼저 걸어 나왔고 뒤이어 시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더니 차에 올라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조심스럽게 허름한 집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곳을 향해 조금씩 걸음이 빨라졌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이 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 못하는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으며 정적이 흐르던 도중 밖에서 남편과 시부가 돌아왔는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시부와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랐는지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껌들이 쏟아졌고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일어나고 있던 저를 갑자기 시부가 붙잡으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문 열지 못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용서하지 마. 너도 한번 평생 동안 여기에서 썩어봐.
저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당신처럼 불의를 못 참고 설쳐대다가 결국 자신이 되려 당한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얼굴을 봐서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언니인 이모셔. 그런데 왜 저렇게 됐겠어? 자기 동생 구하겠다고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전부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껌만 파는 것 같아? 다른 여러 가지도 엄청 팔고 있다고.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지 불쌍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 이게 돈이 상당히 쏠쏠하거든. 이모는 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줄 알아? 자기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도 못해. 불행해지는 걸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 결국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거지. 내가 처음에 찢어지게 가난했었다고 말했었지.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흩어져서 이것저것 물건을 팔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서 있는 위치만 물건 판매가 잘 이루어지더라고. 그런데 며칠 동안 목감기가 심하게 찾아와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들게 된 거지. 하필 또 겨울이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분위기를 탄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엄마에게 수화를 가르쳐 청각장애 연기까지 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하철 앞에서 껌을 팔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을 당신이 전부 다 알아버렸네. 당신도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면 되겠네.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벌써 돈 주고 사람을 부른 것 같아. 동네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알려 해도 문제라고. 자기 명을 재촉하잖아. 내가 몇 번이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어? 자기가 벌려놨으니 수습해야지. 이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결국 나한테 접근했던 것도 전부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거짓말이었네? 나도 똑같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거야?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시부와 또 다른 계획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모라는 분을 모시고 지하철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는 시부의 말에 수도 없이 정신 차리시라고 외쳐봤지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시모는 언니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시모의 언니분은 자기 동생의 안전을 위해 모든 걸 하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저에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지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마음을 품기라도 하는 날엔 저희 부모님께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처음 들어본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소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부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저는 그 틈을 타 온 힘을 다해 남편을 밀쳤어요. 그렇게 거친 숨을 반복적으로 몰아내시며 주위를 둘러보니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네요. 이곳에 이모분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분들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부와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시부는 그동안 저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다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널 언젠가
여기에 데리고 오려 했는데 자기 발로 기어 들어왔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너한테 알려주든? 언제 주소까지 주고받은 거였어?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전부 잊어버려. 어차피 여기에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허튼 수작 부려봤자 너희 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겠어?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쓸데없이 돌발 행동했다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 걸 몇 번이나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냥 조용히 나 하나 희생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남는 게 뭔데? 남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즐겁고 좋아? 그래봤자 당신들은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들밖에 안 된다고.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제 팔을 잡고 있던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주위에 잡히는 물건은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있던 그때 이모분이 갑자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걸 본 다른 분들도 저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문 밖을 빠져나온 순간 급하게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주워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오게 되면서 남편과 시부가 그동안 남을 이용해 벌어먹었던 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둘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고 그동안 자신들이 한 행동들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셨고 시부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결국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역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과 시부의 소식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시모가 걸렸던 대장암을 둘 다 똑같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부는 시한부 판정 결과가 나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징역을 사는 동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것 같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건 그동안 두 사람의 악행이 용서가 되지 않아 벌을 받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모님은 저희 가족이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고 있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한동안 많이 슬퍼하셨지만 지금은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비록 시모와 많은 정을 나눈 건 아니었지만 저로 인해 그동안 힘들었을 시모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마음 착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올 수 있겠죠. 그날이 하루빨리 와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가족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적인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